안녕하세요. 디자인학부 이문환입니다. 오늘은 UX 디자인 프로젝트 체험하기 순서 중에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후 그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은 저희가 어떤 문제 상황을 선택한 후에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해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들을 몇 개 뽑아 봤을 테고요. 그 중에서 아이디어들을 일단 발산시켜 보는 과정을 거쳤을 텐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문제 상황들 혹은 아이디어들을 선택한 후에 그것들을 하나의 인터페이스 안쪽에 넣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단계 거쳐서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유저 시나리오를 스토리보드 형태로 표현해보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아마 잘 모르는 서비스일 것 같은데 마이 뮤직 테이스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팬이 직접 콘서트를 기획하는 데 참여할 수 있고 기획한 것에 대한 충분한 실행 가치가 증명될 경우 팬들이 원했던 그 콘서트를 열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 유저들보다는 아마 해외 유저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K-팝을 좋아하는 동남아시아 국가, 남미 국가에서 특정 K-팝 그룹을 좋아하면 그 그룹의 콘서트를 열어달라고 캠페인이 열리고 그 지역에 해당 지역에 수많은 유저들이 그 캠페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그 콘서트를 열게 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서비스를 굉장히 딱딱하게 뉴스 기사에서 있는 내용들을 어, 적어 본 것인데요. 이 서비스는 빅데이터 기반 수요 예측 서비스이고요. 로그인한 후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 준비 중인 공연 정보가 뜨게 되고 어, 그 관련 공연이 특정 공연이 기획될 때마다 관련 정보가 관련 정보가 내 스마트폰에 뜰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공연을 관람한 의사가 있는지, 얼마 정도 티켓 가격을 지불할 것인지 입력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러니까 사용자가 충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마이 뮤직 테이스트에서 콘서트 요청과 흥행 예측을 분석해보고, 아티스트를 선정하고, 공연장의 규모라던가, 개런티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기획을 해줍니다. 이 서비스의 좋은 점은 공연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티켓 금액과 그리고 공연의 실패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이 좋은 점이고, 팬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공연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재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 뭔가 잘 와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쵸? 처음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을 때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면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웬디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뉴욕에 사는 아이고요. 엑소를 엄청 좋아하는 팬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그들의 콘서트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디는 학교를 마치고 나서 2주 전에 엑소 뉴욕 콘서트 캠페인을 마이 뮤직 테이스트에서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앱을 켜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뉴욕 콘서트를 요청하는 이 캠페인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친구들한테 같이 참여하자고 공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공유가 된 것이 충분히 숫자가 많아지면 나중에 공연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렇게 딱딱하게 이야기했던 것에 비해서 이 유저의 이런 시나리오를 설명을 해보게 되면은
타겟 유저가 어떤 사람인지 상상할 수도 있고, 왜 이런 것들을 원하고, 이 서비스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보다 마치 영화를 보듯 혹은 드라마를 보듯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해보고 싶고 해봐야 하는 일도 바로 이렇게 이야기의 형태로 서비스의 사용 경험을 표현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설명함으로써 이 내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사용자의 신상이라던가 동기, 사용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글로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디자이너이고 디자인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제품이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음처럼 이렇게 그림과 글을 동시에 써가면서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것이 더 좋기도 합니다. 이 시나리오 이런 그림에는 이 그림과 글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를 스토리보드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 스토리보드에는 사용자가 누구이며 그들이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어떻게 그것이 해결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첫 번째로 이 수업 시간에 실습을 했으면 하는 내용은 어,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기능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표현해 보자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하나의 서비스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적어도 두세 가지 이상의 기능, 특이한 점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그 기능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아까 보였던 이런 그림의 형태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덩어리가 두 개, 세 개 정도 돼야지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표현하고 나면은 태스크 플로우라는 것을 활용해서 유저의 흐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태스크 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혹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자가 취해야 하는 단계별 행동의 묶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있는 예시를 보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사진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사진과 광고를 본다 라는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무슨 목적을 위한 건지는 자세하게 설명은 여기선 되지 않았지만 뭐 사진을 보게 하는 어떤 기능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런 플로우는 보통 이런 도형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시작 지점에는 이렇게 동그란 음, 네모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일련의 단계들에는 이 네모를 그냥 일반적인 네모를 사용하고 어떤 조건이 발생했을 때는 다이아몬드를 사용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은 카카오 택시를 호출하는 상황인데요. 앱을 켜고 시작 지점이니까 둥글기가 있는 네모를 사용하고 있고 출발 위치 검색하고 도착지 검색해야 되고 택시를 호출하겠죠. 그런데 호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다이아몬드를 표현해서 호출이 성공했을 때는 택시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해주고 호출이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하고 다시 뭔가 출발 위치를 검색할 수도 있게 하거나 택시를 호출할 수 있도록 다시 연결해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택시를 호출하는 일련의 이 태스크를 단계별로 설명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이 다음과 같은데 앞서 이야기에서 설명했던 거 기능 두세 가지 이야기로 설명해 보자고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태스크 플로우, 유저 플로우의 형태로 표현을 해보세요. 여기는 예시로 제가 택시 호출 기능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능, 어떤 기능, 어떤 기능에 대해서 어떤 플로우를 거쳐서 진행되는지를 설명을 해보시는 것이 학생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보통 이 태스크 플로우라는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따로따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커다란 큰 그림으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하나의 태스크들, 여러 개의 태스크들을 한꺼번에 하나의 그림으로 확인해보고 싶기 때문인데요. 전체적인 플로우를 확인함으로써 어떤 기능을 어떻게 전환해야 할지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학생들은 이렇게 짧게 태스크 플로우를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 학생들이 해야 되는 일 마지막은 와이어 플로우를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태스크 플로우와는 다르게 이 와이어 플로우는 와이어 프레임이란 것과 플로우 차트 같은 것을 조합해서 화면을 설명해 보자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가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을 열고 포토라는 버튼을 누르고 사진을 본다라는 태스크의 플로우를 글자로 도형으로 설명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단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바꿔서 설명한 것이 와이어 플로우입니다. 아까 이렇게 글로 썼던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자 라는 것인데요. 학생들은 일단 디자인 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을 잘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니까 일단은 펜과 종이로 빠르게 그냥 손으로 스케치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세요. 음, 만약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걸 쓸 수 있으면 나중에는 이렇게 플로우를 정리를 하는 것이 더 올바를 텐데 지금 학생들은 그것에 좀 미숙할 수 있으니 일단 손으로 스케치를 하고요. 그 스케치한 것들에 이렇게 화살표를 한번 그려봐 주세요. 이 화살표는 어떤 거냐면 이걸 누르면 여기로 넘어가고 이걸 누르면 여기로 넘어가고 하는 버튼들이 눌려졌을 때 어떤 걸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고 화면 설계하고 버튼들의 관계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무엇이 진행되는지를 이런 그림으로 그려주는 게 와이어 플로우로 표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유저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유저 플로우, 와이어 플로우까지 완성하는 것이 이번 주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특히 와이어 플로우의 경우에는 일단 손으로 스케치를 하고요. 사진으로 찍어서 결과물을 PPT 형태로 사진을 넣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